금리 쿠폰을 사용해야죠. 금리 할인 쿠폰 번호가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번호를 그대로 여기에 네, 안녕하세요. 용리치 용은입니다. 오늘은 모바일로 아낌 2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방법을 저와 같이 찬찬히 해볼 건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저저번 영상에서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거면 차라리 아낌 2로 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다? 이제 기억해야 돼. 금리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죠. 0.1 정도가 저렴합니다. 게다가 제가 조금 더 살펴보니까 할인을 금리를 더 깎을 수 있겠던데 0.01을 더 깎을 수 있는 금리 쿠폰이 있더라고요. 나 왜 몰랐지 이것도. 이것까지 하시면 내 금리에서 0.12를 뺀 이 할인된 금리로 이자를 낼 수 있다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사실 아낌이가 조금 더 저렴하다는 건 알았는데 금리 쿠폰은 몰랐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저도 은행 직원하고 같이 보금자리론을 신청했지만 분이 약간 까먹으셨는지 몰라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낌2로 직접 모바일로 신청 안 하셔도 돼요. 힘들다, 어렵다, 뭐 바쁘시다 하시면 은행 창구 가서 하셔도 되는데 그때 꼭 저 우대금리 쿠폰 있는데요 하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를 깎아주려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유보금자리론에도 이 금리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꼭 이 쿠폰을 제시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다운받는 방법은 저랑 이따가 같이 해볼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사실 아낌이 보금자리론도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바로 가시죠. 네, 아낌이 보금자리론은 PC로 그리고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저는 모바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PC로 하셔도 돼요. 되긴 되는데 뭔 놈의 통합 프로그램을 계속 깔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X가 있어요. 액티브 X. 모바일은 조금 PC보다 오류도 적고 좀 번거로운 일이 덜 해서 모바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준비물은 핸드폰 그리고 공인인증서, 휴대폰 안에 공인인증서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요새 모바일 뱅킹 다 하시니까 자동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 주택 금융을 치시면은 이게 HF가 뜹니다. 네, 저는 이미 다운을 받은 상태여가지고 열기를 하면 돼요. 일단 설치하시고 그럼 들어가자마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옆으로 넘기다 보면은 아낌이 보금자리론이 나와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네, 저는 지금 공동인증서를 입력한 상태인데요. 아마 여러분 이거 누르시면은 공동인증서 등록하기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등록을 하시면은 휴대폰 인증 한번 하고 내 금융인증서 넣고 비밀번호 치시면은 바로 인증이 돼요. 그럼 그 다음 로그인 하실 때부터 내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비밀번호 입력하셔가지고 로그인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로그인 하신 후에 대충 설명을 좀 알려줍니다. 네, 이 설명 한번 쭉 살펴보시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 제공 동의가 나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데, 네, 그 다음에 결혼 구분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미혼이니까 미혼하고, 담보물 소재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집을 살 곳, 네, 계약서를 작성한 곳의 소재지입니다. 저는 뭐 경기도, 제가 진짜 산 곳은 아니고 옛날에 살고 싶었던 수원시 장안구를 눌렀습니다. 자, 여기 전체 동의가 안 될 거예요. 바로 왜냐? 보고 오라고. 네, 뭐 많이 뜹니다. 네,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스크래핑. 그래서 이거 스크래핑이 뭐야? 뭘 끌는다는 거야 하는데 나의 정보를 얘네가 끌고주는 서비스를 스크래핑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 꿀 서비스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출 받을 때 내 뭐 소득 증명서 뭐 등본 이런 걸 PDF 파일로 해서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너 이거 정보 동의만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정부청 홈페이지에 가서 너의 정보 끌고 올게. 동의만 해줘.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스크래핑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시려면은 세 가지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셔야 돼요. 아까 로그인 하셨을 때 등록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 통일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이거 은행 걸로 했는데 뭐 정부24를 증권용으로 했다. 그러면 오류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같은 공인인증서로 만들어 주셔야 오류가 안 생깁니다.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면 저도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서 한 번만 등록하면 되거든요. PC에 내 공인인증서가 있기만 하면은 바로 등록할 수 있고요. 나 PC 키기 싫은데 하시면은 그냥 모바일로 들어가셔서 하셔도 돼요. 저는 근데 모바일 설치하기가 더 귀찮아가지고 그냥 눈앞에 컴퓨터가 있길래 국민건강보험, 정부24 그리고 홈택스는 원래 여러분이 연말정산 하셨으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도 선택지라서 안 하고 넘겼는데 그러면 안 되더라고. 이 선택이 바로 스크래핑 서비스 동의거든요. 꼭 선택하셔야 돼요. 하셔야 귀찮은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입력하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휴대폰 번호 무조건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소득이 있잖아요. 적지 마. 적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지금 내가 등본에 있는 살고 있는 곳 주소를 적으면 돼요. 그 다음 관계증명원. 내 가족이 누군가냐는 거죠. 근데 미혼이시고 혼자 사시면은 나도 처음에 뭐 적어야지 했는데 그냥 부모 중에 한 분 적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빠 적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부 전용, 신혼부부 전용으로 하실 거다 그러면은 배우자 성함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끌어올 서류들을 얘네가 보여줍니다. 근데 얘네가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아까 그 인증서 등록을 그 홈페이지 가서 하셔야 돼요. 또 공동인증서. 닳겠어요, 공동인증서. 재빨리 또 입력해주면은 진행사항 뜨죠. 끌고 오고 있다는 거야, 내 정보를. 이렇게 정보가 쉽게 다 끌어올 줄이야. 그러니까 맨날 스팸이 오지. 뭐 엄마보다 많이 와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정부24 왔고요. 홈택스 왔고요. 건강보험에서도 보냈네요. 그렇죠. 저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소득 금액 증명이 근로소득자용으로 됐고요. 그리고 일반 프리랜서나 그다음에 사업자 분들은 사업자 칸에 이제 파란색 체크가 뜨겠죠. 실패 서류가 있어요. 다시 조회해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한 개다 한두 개다 그러면은 다음에 진행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다음에 진행해도 넘어가거든요. 넘어가고 나중에 연락이 와요. 이거 빠진 서류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스크래핑 오래 놨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냥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신용 정보를 보여줍니다. 맑게 웃고 있네요. 뭐지? 놀랍습니다. 자, 다음. 이제 담보주택이라 하면은 내가 계약한 집이죠. 그러면 계약한 집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금 용도는 당연히 구입 용도고요. 부동산 등기상황 증명서는 분양권에 대한 거거든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아직 집이 없기 때문에 등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음을 누르시면 되고 기본 구주택 같은 경우는 있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잔금일이라는 거죠. 잔금일. 잔금일을 아마 여러분이 매매 계약서 작성하실 때 잔금일을 설정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매도인이 빨리 집을 팔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요? 바로 다음 달 이게 아니라 적어도 이 대출 기간이 한 달에서 맥스로 40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40일, 50일 뒤에 정도로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유 있게. 그리고 계약일은 저희가 계약한 날짜, 계약서에 쓰인 그 날짜를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담보 제공자는 담보를 누가 제공해? 내가 제공하잖아요. 본인 적으면 됩니다. 넘어가서 주택 유형과 시세를 볼 거예요. 주택 유형 선택하시면 되고 내가 산 집의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저 아까 수원시 장안구 사고 싶다고 했잖아요. 실제 여기 제가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진짜 처음 집 알아보러 다닐 때 여기 괜찮은데 하고 그냥 말았던 곳입니다. 이름이 예뻐가지고. 그래서 뭐가 있는지 몰라요. 3동 3호 대충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맞아요. 시세가 나와요. 엄청 올랐네 여기. 샀었어야 했나봐요. 4억 5천입니다. KB 시세가 저절로 적용을 해서 뜹니다. 그리고 밑에 매매가액은 내가 실제로 매매한 금액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면적도 알아서 설정해 주고요. 다음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시고 등록은 선순위 채권. 내가 갚아야 할 게 남아있냐? 내가 그 전까지 전세 대출금 다 갚을 거야 하시면은 그거 안 적으셔도 돼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집을 디임돌 대출 또는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샀어요. 근데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또 다른 보금자리론을 받은 거야. 그러면 저는 이전 보금자리론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럼 제가 일단 1주택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를 어쨌든 집을 팔아가지고 상환을 할 거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받았던 디임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이 있을 경우 그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없고 임대차, 임대방 몇 개 없는데 그것도 임대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무상거주인, 형제, 자매나 혹은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가. 그래서 이것도 적고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시면 다 왔어요. 다 오면은 인적 사항, 그 다음에 주택 보유 정보, 그 다음에 소득, 대출 상황 이런 게 쭉 뜨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이미 유보금자리론을 받았기 때문에 아낌이 대출 신청이 안 돼요.
네, 그 다음 상황은 제가 다른 분께 캡처를 부탁해가지고 받아왔습니다. 대출 신청 금액 내가 70% 할 거면은 대출 아까 얼마야? 4억 5천에 70% 적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대출 만기 이거 40년이 제가 이자가 더 싸기 때문에 40년으로 하는 게 좋다고 했었죠. 40년 누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감식, 체증식 있는데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누르시면 됩니다. 보통 원리금 균등을 그냥 은행에서 제일 추천하긴 하거든요. 체증은 점점 갈수록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높아져. 대신 처음에 내는 원금과 이자는 적겠죠. 자, 그럼 이때 또 금리 쿠폰을 사용해야죠. 여러분, 이 금리 할인 쿠폰을 받으시려면 어플 하나를 다운 받으셔야 되는데요. 바로 무슨 주머니예요, 주머니. 안심 주머니입니다. 안심 주머니라는 어플을 일단 다운을 받으세요. 네, 다운을 받고요. 보면 이렇게 귀여운 주머니가 보입니다. 네, 누르자마자 누가 봐도 볼 수 있게끔 여기 금리 할인 쿠폰 있죠? 이거 누르셔서 이름, 그다음에 휴대폰 인증하시면은 바로 금리 쿠폰이 똥 하고 나와요. 이 밑에 보면은 카카오톡 받기가 있어요. 그럼 카카오톡 받기 똥 누르면은 이 금리 할인 쿠폰 번호가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네, 그래서 쿠폰에 나열된 번호를 그대로 여기에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유보금자리론을 하신다 하시면은 이 금리 쿠폰 미리 받아가지고 은행 직원분에게 이거 넣어주세요 하시면은 넣어줍니다. 이것도 적으셔야 되는 게 내가 그래서 어떤 은행에 이자를 매월 납입하고 어떤 은행에서 내 대출을 줄 건지거든요. 메이저 은행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번 서류를 제출하러 은행에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이나 직장에 가까운 은행, 주거래 은행이면 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급여 통장에서 바로 이자 빠져나갈 수 있고, 그 자동 이체 시키면 귀찮잖아요. 대출 희망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잔금 치르는 날, 그날에 될 거고요. 보시면은 여러분 신청이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하루, 빠르면 하루 아니면 3일 이내에 전화가 와요. 어디서 전화가 오는데 그때 끊지 마시고 받으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어디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올 거예요. 이거 대출하신 거 본인 맞으세요? 하고 연락이 올 거예요. 저도 왔어요. 그럼 내가 예 하고 맞다고 하면은 그럼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은행 가서 이게 서류 이런 거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고 얘기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문자로도 항상 보내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때 아까 스크래핑이 덜 된 자료가 있으면 여기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메일 주소 같은 걸 보내서 여기에 서류 받아서 그 메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대출 신청을 완료해줘요. 네, 그렇게 또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기다렸으면 대출 심사 끝납니다. 나옵니다. 하면은 은행에서 먼저 또 문자가 옵니다. 여기 서류들 다 챙겨가지고 은행으로 오세요. 하면은 아까 희망 지점 있잖아요. 글로 가시면 돼요. 이때 은행 직원분께서 똘락똘락 하면서 다 진행을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다 서류 넣고 하시면은 진짜 한 2주? 진짜 늦어도 3주 안에 문자가 와요. 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됐다고 해서 내 계좌로 왕 오는 게 아니라 그 잔금일날 매도인 통장에 바로 쏘아주거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또 시공사 은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은행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대출 다 승인받고 나신 후에 60일 이내로 등기 이전을 하셔야 되지. 만약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뭐야 이거 왜 내가 이거 대출해줬는데 여기 안 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대출이 회수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등기는 빨리 이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쉬웠죠? 알고 보면 쉬운 아낌이 보금자리론 한번 저와 같이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도 진짜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 내가 몸이 고생하면 돈이 싸죠. 몸이 편하잖아요? 비싸. 망고에 질린 것 같아요. 다음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 시리즈에서는요. 이 매매가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주택 매매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법무사 등기 그리고 인테리어 이 비용 2대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조금 더 저렴하고 현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들고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멍청 비용 쓸 뻔했다가 현명 비용으로 잡아낸 것도 있고 인테리어도 골병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아끼려고 하고 있거든요. 도움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또 들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택 매매가 지금이 됐든 나중이 됐든 여러분에게 정말 잘 맞는 좋은 집을 또 현명하게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